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은 정치권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린민주당이 비례대표 순번이 확정이 됐죠. 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례 정당 관련해가지고 여야를 할 것 없이. 열린민주당도 그 논란 중에 하나고요. 여기에 좀 뭐랄까요, 의외의 인물이라고 할까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긴 했는데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가 6번으로 순번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모시고 궁금한 게 되게 많을 겁니다. 일단 뭐 정치 쪽으로도 궁금하고 지금 우리 경제 굉장히 어려운데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여쭤볼 게 많이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 안 나오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거의 한 1년. 그렇죠. 1년 좀 넘었나요? 네. 제가 그때 주 대표님을 뵀을 때는 정치 쪽에는 조금 냉소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좀 의외다.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뭐 여전히 냉소적이죠. 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제 뭐 본인이 그 뭐 정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네. 그런 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그분들이 냉소적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저는 안 해요. 도리어 그분들의 행동을 보면 정말 냉소적인 정치인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이 정치를 그렇게 냉소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런 행동을 할까 싶을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를 시작하신 셈이 됐으니까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네. 그러면은 조금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좀 달라지셨습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달라지실 예정입니까? 달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네.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된 저한테는 가장 큰 이유는 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 네. 소위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87년에 민주주의가 되면서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게 되었는데,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옛날부터 국민들이 뽑았죠. 네. 근데 비례 후보를 뽑는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된 채 거의 지금 30년이 돼 간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아무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네. 네. 왜, 이게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정당이 정당이 내놓는 후보인 만큼 그렇다면 이제 당원에 의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배제되었다는 것. 그다음에 물론 이제 국민이 이제 또 빠져 있는다는 것도 있는데 적어도 정당의 후보라고 하면 적어도 당원이 당의 주인이므로 뭐 지역구 후보가 되었든 비례 후보가 되었든 그 후보를 뽑는 데 있어서의 그 지역에 있는 당원의 목소리 또는 전국적인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은 만들 생각을 이렇게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열린민주당 그리고 손혜원 의원이 그 열린 경선을 통해서 국민에 먼저 추천을 하고 싶은 사람을 묻고 그 사람들 중에서 응하는 사람 중에서 다시 또 용기를 내서 응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당원과 국민의 투표를 얻는 이 방법이 한국 정치 또는 정당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나름 의미 있는 그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거는 좀 해볼 만하다. 그렇다고 하면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사실 저도 뭐 왜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저를 알게 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뭐 3년 전인가 그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가서 조금 예의 바르지 못한 발언을 한 것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뭐 그랬다고 하더라도 뭐 그거야 3년 전 얘기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좀 뭐 나왔고 뭐 최강 시사에 제가 나온 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그동안에도 뭐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 정권 들어오고 난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제가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이라는 게 뭐 소위 말하면 문 대통령 정권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좀 나로서는 더 잘하라는 뜻으로 하는 비판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행정부 관련이라는 게 이게 그 책임성이라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영어로 말하면 accountability. 네. 한국말 번역할 때 이제 책임성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사실 번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직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설명을 안 해요. 이렇게 뭐 그냥 일방적으로 뭐 검토 중이다. 왜 검토 중인데 왜 안 하고 있는데까지는 글쎄요 뭐 좀 더 뭐 국민의 이 동감을 얻을 때까지 이런 식으로 회피적인 말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비판을 언론이나 뭐 제가 컬럼에서 써봤자 뭐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서 직접 국회에 가서 왜 그렇게들 하는지 좀 물어볼까라는 생각이 이제 하나가 더 있고 네. 마지막으로 굳이 말한다고 하면 저는 최강욱 씨가 국회에 나가서 우리나라 검찰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마찬가지입니다. 물어보는 장면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최강욱 씨가 그럴 생각을 갖다 먼저 과감하게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손혜원 의원께서 그 얘기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응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유 뭐 그 나간다고 내가 왜 거기서 뽑히겠느냐라는 생각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김에 한번 최강욱을 좀 얘기를 해봐 그래가지고 최강욱 씨한테 당신 이거 합시다. 그랬더니 최강욱 씨가 펄쩍 뛰더라고요. 아 처음엔 펄쩍 뛰었어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니 상상을 해봐라. 그 당신이 앞 국회에 그냥 가만히 이제 선거가 끝나면은 사임을 할 텐데 그러고 있느니 차라리 국회에 가서 재판은 재판대로 한다 하더라도 본인은 이제 무슨 뭐 날치기 기소라고 했지만 그 날치기 기소한 사람을 앞에다 한번 불러다 놓고 네. 얘기 좀 해봐라. 나는 그거 국민들한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당신한테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서 본인이 조금 고심을 하다가 그럽시다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최강욱을 팔짱 끼고 국민을 좀 내놓는 데다가 지금 또 써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그래서 뭐 이런저런 걸로 응하게 됐습니다. 아, 주 대표님이 먼저 제안을 하신 거군요. 그 최강욱 비서관에게 전 비서관에게.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 순서는 정말 의외네요, 사실. 왜요? 아니 그 최강욱 전 비서관이 먼저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분이 정치에 좀 가깝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먼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제가 처음 건넸을 때 본인은 무슨 말을 하느냐 얼떨떨한 표정을 줬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기존에 있는 작은 틀을 벗어나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크게 봐서 행동을 할 때 전체적인 전투를 보지 말고 전쟁을 생각하면 당신이 앞으로 국회에 가서 검찰 개혁을 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아니면은 밖에서 검찰에 대해서 나를 세우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 큰 그림으로 봐야지. 그러면 이제 주 대표님은 그 비슷한 얘기로 아까 하신 말씀 중에 녹아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불러다 놓고 얘기해 보고 싶은 마음 그게 크다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예, 솔직하시네요, 그죠? 사람들이 좀 긴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경제 관료들이요. 알겠습니다. 그건 그런데 근데 부담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건 본인의 생각을 제가 모르니까 세간에서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열린민주당이라는 당의 색깔이 친문 그리고 친조국 이런 프레임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거와 주진영 전 대표와의 색깔이 맞느냐,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나 지향이 맞느냐 과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은?
첫 번째로 맞는 면도 있고 안 맞는 면도 있지요. 근데 네. 우선 이제 질문의 차례부터 말하면 열린민주당이 지금 뭐 그게 누가 하는 거든 간에 이제 친문 친조국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네. 그 전체적인 과정에 대한 것은 이제 빠뜨리는 것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요번에 그 열린 경선의 순위가 어떻게 결정될지를 전혀 몰랐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결과에 의해서 최강욱 씨가 남자의 경우에는 최강욱 네. 씨가 1등을 하고 2등 남자로서 2등은 이제 김의겸 씨가 한 결과는 그것은 그 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중의를 모은 결과일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당을 설계한 사람이 네. 정봉주 전 의원, 네. 뭐 또 손혜원 의원, 네. 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약간 색깔이 규정 밖에서 보기에는 네. 규정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적어도 추천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네. 이 투표에 응한 사람의 수로 보면 네. 뭐 당원이라지만 사실은 온라인 당원으로서 모인 사람들이고 또 시민추천단 역시 뭐 거의 치면 한 6만 명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그리고 들어오는 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에 물론 전반적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개혁 쪽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지만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중에서도 그 목소리에도 안 해도 뭐 꼭 친문 친조국만 있는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그 금천구에서 그 어떤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네. 그 경선의 대상자는 그 강서구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물론 네.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했겠지만 압도적인 숫자로 신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시인이 지금 강서 얘기를 이겼어요. 하시는군요. 네네. 예. 금태섭 씨인가요? 예. 네. 예. 그것은 뭐냐면은 거기에 참여한 적어도 그러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럼 당원이 뽑은 그 후보를 갖고 그것을 또다시 국민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의석수가 정해지는 이 아주 단순한 과정을 우리는 빼먹고 자꾸 누가 후보로 나왔느냐만 갖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뽑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그 사람이 속한 당원의 목소리가 어떻게 담겨 있느냐는 우리는 생각을 안 한 경향이 있어서 네. 그렇다 그러면 그 당이 지금 친문 친조국이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일부는 친문 친조국적인 분들이 대거 참여해서 그분들을 1, 2위로 놓았지만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제가 이제 3위가 됐다는 말이면 그 뜻은 친문 친조국이 아닌 분들도 대거 참여를 해서 저를 3위로 해준 건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있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경제 얘기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할 얘기가 한두 개 남았네요. 자,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 공천 면접 과정에서 이 얘기는 뭐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스스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국적 포기 그 사실도 밝혔고 이게 뭐 좀 주진영답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게 분명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여기에 대한 뭐랄까요? 해명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뭐 음주운전 이제 옛날에 한번 저녁 때 만났다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한 잔, 두 잔 뭐 이렇게 천천히 마셔서 뭐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이제 그 집에 가다가 그 음주운전을 측정을 했는데 음주운전이라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아니 숫자가 얼마 나왔냐 그랬더니 0.06인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기준이 0.05였어요. 맞아요. 정지가 아마 그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뭐 나왔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뭐 잘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는 이제 대리운전 값이 많이 들고 살았죠. 그 이후에는. 근데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저는 그런 것이 국회의원에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결격사항이라고 저 자신이 이렇게 뭐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대단한 결격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은 결국 또 역시 뭐 당원이나 아니면 국민이 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요. 경제 얘기 좀
네.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은 네, 네. 좀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더군다나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얘기 주진영 대표는 지금 현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가 지금 유권자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얼마나 위기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모르죠. 네. 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빨리 잦아드느냐에 달렸지 그렇죠.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잡혀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또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얼마나 위기냐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제가 한 10일인가 한 2주도 안 됐습니다. 네. 한 주나 됐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아침에 나가서 그때 물어볼 때 질문이 뭐였냐면은 일각에서는 뭐 세계 경제 성장률이 0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네. 뭐 그렇게 심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질문이 끼케야 0이었단 말이죠. 네. 지금 그새 한 10일 사이에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건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나올 건 거의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변적이고 그 가변적인 가장 큰 이유는 아니 그렇게까지 시간이 2달이 넘게 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한국보다도 도리어 준비가 안 돼 있네. 네. 이거는 누구도 몰랐죠. 그렇죠? 사실은. 그 자기들도 몰랐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급격하게 깨지게 된 것도 사실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모른다. 자,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느냐.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렸다.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게 얼마나 큰 불이냐를 불은 났다. 그러면 얼마나 큰 불이냐를 생각할 일이 아니라 우선은 보이는 대로 끄면서 갈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짧게 한 2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불 끄려고 지금 대책을 내놨지 않았습니까? 네. 100조를 내놨어요. 금융시장 대책을. 네, 네. 이건 적절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액수가 중요하지가 않고요. 네. 그것의 의미가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의미로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 더 앞으로도 할 거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번에 이 경제 충격은 일반적인 충격은 보통은 그 특정한 재화의 값이 바뀌거나 뭐 유가가 바뀌거나 또는 금융 섹터에서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실물을 넘어가면서 이제 위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은 경제 바깥에 있는 데서 무슨 사고가 났고 그것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실물 경제가 영향이 되는 것이 오래 가다 보니까 금융으로 번지는 것 같은데 네. 한 번 번지면 거기 인화 물질이 많으니까 인화 물질에 해당되는 금융 안에다가 가두리의 벽을 지금 우선 천 겁니다. 네, 금융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네. 네. 부족한 부분은 없어 보이세요? 혹은 뭐 지금 뭔가를 실책을 하고 있거나 부족한 부분. 실책은 이제 금융 쪽은 보이는 대로 어느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실물 쪽이죠. 왜냐하면 네. 금융 쪽으로 넘어갈 만큼 실물에서의 위기의 기간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네. 거기에 대한 정보 정책은 너무 좌고우면하는 느낌이 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좌고우면. 네.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더 여쭤봐야겠네요. 시간상. 요거 하나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10만 원씩 보편적인 재난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네. 그 논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그거 뭐 우선 급한 대로 불을 끈다는 것에 먼저 현장에 가까운 지사나 아니면은 지방자치에서 하는 것은 막 아주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나 네.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결국은 중앙정부가 나서서 그것이 재난 수당이 되었든 뭐가 됐든 하긴 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런 문제를 정부에 건의를 할 거면 얼마든지 전화 걸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마이크 앞에다가 대고 돈 주세요라는 소리를 하는 것. 그다음에 그것을 뭐 이름이 좀 이상한 재난기본소득 평시에 자기들이 정치적인 주장으로 얘기를 하던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슬쩍 껴서 하는 이것은 그렇게까지 바람직하거나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 얘기를 갖다 하셨는데 재난 기본소득이란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재난은 일시적인 것이고 기본적인 항시적인 것인데 예. 네, 항시 기본을 섞어가 이 말도 안 되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말이 안 맞는 거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우선은 중요한 것은 하고 보고 저는 액수는 뭐가 됐든 간에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고 저희도 물어볼 게 많은데 여기까지만 일단 들어야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네, 안녕히 계세요. 주진영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습니다. 자,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